자,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자, 문제 1번. 논제부터 읽어볼게요. 제시문 1, 그리고 4까지는 예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자,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라고 했는데, 매년 같은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예술에 관한 견해, 이런 주제로 나왔고, 예술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순수예술론, 참여예술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는 다른 입장의 대립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예술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은 이러한 순수예술 혹은 참여예술 이 두 가지의 대립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은 이 제시문을 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마치 국어 시간이냐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겠습니다. 제시문 1번부터 천천히 읽어볼 텐데 좀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보세요. 빈칸 여백 없이 이렇게 꽉꽉 채워진 이런 제시문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시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술은 새롭게 느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자, 인간과 현실과 세계를 신선하게 경험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고 이 문장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예술의 언어는 인간을 폭넓게 이해하며 현실의 숨은 모습을 드러내고 세계의 깊이를 자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선하게 경험한다. 새롭게, 폭넓게 그리고 숨은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깊이를 자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신선하게 경험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롭게 이해하는 것은 대상의 변형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부분들이 전부 신선하게 경험한다는 내용을 이 단어를 자꾸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변형 가능성은 새 세계를 계시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보편성에 대한 예술의 대응 방식이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달라져요. 자, 여기서부터 보편성에 대한 대응 방식이 철학, 사회과학 혹은 자연과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여튼 여타 다른 학문들과는 예술이 다르대요. 자, 그래서 다른 관점이 이제 보편성에서 나오는 거고 예술은 여기서부터 읽어보는 거죠. 예술은 처음부터 보편성이나 전체성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듯이 미 혹은 인간성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줬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될 겁니다. 좀 더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자, 프로파간다 예술이나 밑에 주석 한번 읽어보시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는 이를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 그죠? 이런 종류의 작품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제지문에서 프로파간다 예술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사회적 정체성을 할당하는 뭐 이런 등등 어떤 목표, 그 다음에 사회 현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여기 위에 나오는 참여 예술론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문제집에는 뭐 이런 게 없겠죠. 문제지는 없겠죠. 다만 이제 다른 입장이다. 내 입장은 아니고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작품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여기까지 읽었고, 자,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과 좋은 이념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버거운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자유와 정의, 평등, 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은 시종인간 반성되지 않으면 거짓이기 쉽다. 검토와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 보편성은 가짜이다. 그리고 참된 보편성은 개별적 경험과 특수한 사례의 지속적 검토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너무 추상적으로 써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고지고대로 읽어가지고는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뒤에 내용까지 다 읽고 그리고 다른 제시문도 다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읽으면은 어렴풋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직접 말하지 않는다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은 미나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나 인간성 이런 것들이 보편성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 무엇이다, 인간성이 무엇이다 이런 이념적인 얘기를 혹은 정의 개념을 한마디로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파간다 예술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시문 1번에서 나오는 여기서 얘기하는 맥락에서의 예술은 미나 인간성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지 않는다. 직접 말하지 않는다.
그죠?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를 우리가 이제 은유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말하는 보편성은 여기 체크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참된 보편성은 개별적 경험과 어떤 이념이나 그죠? 설명, 정의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개별적 경험, 특수한 사례, 그죠? 지속적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편성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보편 타당한 원리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의 갱신 가능성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 경험 속에서 늘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편성의 검토 작업에서 예술의 위치, 역할, 메커니즘은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건물, 어떤 뭐 이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변수에 따라서 잘 견딜 수 있는지 자극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줘가지고 잘 견디면 그것이 승인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술의 보편성은 개념이나 이론 이런 것들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검증한다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그 이유는 첫 번째, 예술은 개념적인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고, 둘째, 이는 보편성의 지평 안에서 유도하여 재해석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먼저 보편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편성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술은 구체적 보편성 혹은 개별적 일반성의 차원으로 나간다. 어려운 말이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란 말이고 개별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구체적이나 개별성을 통해서 보편성과 일반성으로 그죠? 접근한다는 거죠. 특히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 현실에 대한 밀착이야말로 예술의 일덕목이다. 자, 이러한 밀착을 통해 예술은 흩어지고 무너지고 짓밟히고 외면된 것을 새롭게 읽어내고자 한다. 예술의 저항은 선언의 낭독이나 거리에서의 걸기 같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며 막 선언하거나 그죠? 설명하거나 개념을 제시하거나 정의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뒤에 또 나오네. 설명이나 진단 혹은 분석과 같은 사회과학적인 방식 또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는 우리가 읽어보니까 단어들이 눈에 띄긴 하죠. 그죠? 예술이 신선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데 그러한 경험은 보편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보편성을 미리 예를 들면 뭐 공식부터 먼저 외워 그리고 그 공식을 나중에 대입해 이런 방식의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런 어떤 미나 인간성을 미리 제시해주지 않고 그죠? 개별적인 경험이나 사례 이런 것 통해서 계속 검토를 통해 가지고 그게 견뎌내면 비로소 이제 귀납적인 방법으로 좀 말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런 어떤 보편성에 접근을 한다는 거죠. 결론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타 학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사회과학적 방식 또한 아니다. 그래서 예술은 이런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징글징글해.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술이 단순히 운명의 필연성에 복속되지 않고 그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내용이 연결되지 않죠. 재구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생략된 것 같긴 한데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운명의 필연성에 복속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앞에서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생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예술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미세하고도 오랜 파문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항,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 예술은 실천적이지만 앞에 실천적이란 말은 이해가 가능하죠. 개별적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니까 실천적인 거 알 수 있고 행동주의인 것이 아니며 그렇다면 행동주의적인 것이 뭔지 몰라도 우리는 사회과학적인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실천적인 것은 예술적인 거고 행동주의인 것은 사회과학적인 방식이고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어떤 행동을 연구해서 인간의 어떤 행동의 경향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니면 성찰적이지만 이게 예술이고 사변적인 것은 아니다. 사변적이라는 것은 경험 없이 생각 사유만으로 이제 원리를 추론해내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적이지만 사변적인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고, 심리적 개입은 사유와 실천 사이에서 감각적인 경험과 현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밀착하는 가운데 부단히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예술은 운명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면서 우리를 더 넓고 깊은 행복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말할 수 있다. 깊은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예술 작품을 놓고 그것이 뜻하는 바에 대한 진위나 가치를 따질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당장 이해는 안 돼요. 뒷부분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대한다면 그것은 이미 예술 작품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시나 소설과 같은 예술 작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와 달리 이제 객관적 사실을 표상하거나 구체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쓰이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따라서 한 예술 작품에 대해 말할 때 예술가의 의도나 생각과 같은 비언어적인 맥락은 이거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술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비언어적이란 말은 여기 위에 나오는 시나 소설을 예를 들었을 때, 시나 소설은 언어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나 소설 그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작가 예술가의 의도나 이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언어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 소설과 같은 이런 예술 작품은 언어로 표현되니까, 작품은 언어로 표현되는데 예술가의 의도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비언어적인 맥락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술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한마디로 예술 작품의 의미는 예술가의 의도일 수 없다라는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읽어서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예술 작품의 의미는 예술가의 의도일 수 없다라는 말은 예술 작품 그 자체만으로 예술 작품인 거지, 여기서 드러나지 않은 예술 작가의 의도라든지 가치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술 작품으로 치지 않는다, 관련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고등학생이 읽어서, 특히나 재구성돼서 중간중간에 내용이 비어있는데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기계적으로, 그죠? 분석적으로 문장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잘 살펴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살짝 덮어두고, 그죠?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을 쓰면 그게 최선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이걸 압축해서, 그죠? 압축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버리더라도 많은 내용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시문 1번은 어렵게 우선 해결을 한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안 되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 너무 여기에 매이지는 마세요. 자, 그러면 2번 제시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술작품이란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고 형상화한 하나의 형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순수 예술을 말하는 건지 참여 예술을 말하는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 그렇구나라고 하고 뒷부분에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추상화된 형식은 관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형식을 단순히 추상적 도안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모르겠고. 자, 형식은 표상적이고 재현적이며 함축적인 요소의 결합체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형식을 이렇게 해석할 때 예술에 적용되는 의미가 풍부해지고 인간의 가치 위계에서 당연히 높은 위치를 점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모릅니다. 많은 예술가가 자신을 위해 작품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규범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 뭔지 모르고 계속 읽어 나갈 뿐입니다. 자, 예술작품은 사회적인 반응과 수렴을 요구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이 한 문장이죠. 이 한 문장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반응과 수렴, 그죠? 이런 어떤 수렴을 요구하는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예술이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있는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쳐왔던 그런 단어들, 문장들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그런 문장들은 사회적 반응과 수렴이
충족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죠? 상반된 다른 내용들은 이것이 없는 거죠. 사회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주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반응과 수령을 요구하는 관계 속에서 예술이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여 예술을 얘기하는 거고, 예술가는 계속 읽어볼게요. 예술 경향의 여러 갈래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작업을 통해 인성을 창조하고 인간적 고뇌와 고통을 풀어보려고 노력한다. 자, 이를 통해 예술가는 현세의 이상향을 찾아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모든 종류의 가치, 이를테면 도덕적, 종교적, 경제적, 과학적 가치 등은 적절한 환경 아래에서 미적으로 관조된다. 이 말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너무 운유적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이해하기 힘든데 쭉 읽어볼게요.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제시문 1번 같은 경우에는 예술과 얘네들과는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의 기초 위에서 예술이 존재한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가치 영역을 표현하거나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표현하거나 포함한다. 그죠? 같이 있다는 거죠. 다 엮여 있다는 거죠. 다른 분야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술이 직접적인 혹은 특별한 의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언제나 고귀한 존재로 남을 수 있게 해준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문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는데, 그죠? 성공을 했죠. 그죠? 사회적 반응과 수렴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이런 여타 학문들과의 적절한 환경 아래에서 미적으로 간조된다는 말은 이 기초 위에서 예술이 존재한다. 이것들을 표현하고 포함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술이 이런 것들과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자, 예술은 인간을 감성적, 지적, 도덕적으로 성장시키는 측면에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벌써 이미 목적이 나오죠. 이 교육적 기능이라는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시나 소설과 같은 문자 예술은 독자에게 과학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주고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의식과 지식의 폭을 넓혀서 전부 교육이에요, 그냥. 예? 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체크해가지고 인간에 대한 진실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역사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도덕적 감수성을 고양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답안에 쓸 수 있는 것은 옵션이고 선택사항이고 교육적 기능만큼은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이 전부 교육적 기능이니까.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기여한다. 자, 위대한 소설을 읽었을 때 훌륭한 연극을 보았을 때 우리는 흔히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다. 그래서 뭐 죄와 벌을 읽거나 아니면 리왕을 읽거나 하여튼 이래서 뭔가 세계가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속에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감각으로 우리 자신이 느끼게 하는 행위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자꾸 이제 새로운 게 반복이 되죠. 그죠? 이 교육적 기능이라는 것이 새롭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통한 이러한 경험은 비단 문학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 위대한 그림을 보거나 멋진 무용을 구경했을 때 음악을 들었을 때도 등등 아무튼 예술이면 전부 다 이런 교육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작품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사물 현상을 다른 차원에서 신선하게 느끼며 이걸 왜 표시했을까요? 왜냐하면 계속 읽어보고 마무리하고 설명할게요. 신선하게 느끼며 우리의 행위를 새로운 도덕적 척도에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도덕적 척도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죠? 교육적 기능, 도덕적 척도 뭐 이런 것들. 자,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와 우리 자신이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행위를 다르게 변화할 수 있게, 그죠? 촉구하고 변화시키고 교훈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신선하게 느낀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다른 상반된 입장에서도 똑같이 여기서 신선하게 경험한다고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맥락에서 그 단어를 읽지 않으면은 전혀, 그죠? 엉뚱한 결론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함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전혀 의도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출제자가 그냥 제시문을 그냥 가져왔을 뿐인데 우연찮게 신선하다는 말이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신선하게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은 교육적 기능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오히려 비판하거나, 그죠? 검증하는 차원에서 신선하게 경험하도록 한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교육적 기능, 그죠? 그동안 네가 잘못해왔으면 이번에 반성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삶의 모습, 인간성 이런 걸 찾아봐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선하다는 거죠. 교육적인 의미에서 신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학생도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가 순수 예술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참여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구분을 틀리는 학생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참여 예술. 그래서 참여 예술. 이쯤에서 지금 3번과 4번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예시를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조금 이해를 도우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예술로 하니까 이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술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술 작품 하나가 그것이 교육적 기능을 줄 수도 있고 혹은 교육적 기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술 작품이라는 게. 그런데 순수 예술과 참여 예술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예술이 교육적인 기능, 어떤 인간성을 발견하거나 그죠?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그죠?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식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참여 예술의 의미에서는 예술이 아닌 거예요. 이제 순수 예술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술 그 자체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좀 더 제 질문의 혼란스러움을 조금 이렇게 비껴갈 수는 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요리로 봅시다. 요리. 이 요리는 이 안에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식재료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양소, 그죠? 탄수화물, 뭐 지방, 단백질 같은 이런 어떤 영양소를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순수 예술을 우리가 빗들여서 설명을 해본다 그러면은 요리가 맛이 특이하거나 새로운 맛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예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런 어떤 영양소를 주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요리라 그러면 그것은 참여 예술의 의미에서는 이건 예술이 아닌 거죠. 요리가 아닌 거죠. 이해되실 것 같은데 이 정도 비유가 여러분한테 아주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위에서나 여기 밑에서나 이 예술이 가지는 영향력이 계속해서 언뜻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수 예술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거죠. 신선한 경험을 하도록 하고 폭넓게 이해하게 하며 숨은 모습을 드러내고 깊이를 자각하게 한다. 이게 순수 예술로 평가될 수 있는 건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순수 예술의 측면에서는 이런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예술은 예술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예술의 입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시문 2번에서도 똑같이 이 예술이 기능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회나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기능을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의 침묵과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3번을 볼게요. 자,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한다. 이미 참여 예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마음을 선하게 한다. 알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알 수 없을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순수 예술도 그냥 우연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할 수는 있겠죠. 여기서는 우선 유보하겠습니다. 자, 평화로운 음악은 사람으로 하여금 화목하고 상호 공경하게 하여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엄숙하고 장엄한 음악은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여 어지럽지 않게 한다. 그죠? 순수 예술이든 참여 예술이든 이런 기능, 이런 효과는 얻을 수 있어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감동시키고 풍속을 바꾸는 데에는 음악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악은 사람 각자의 심성을 교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로움을 지향한다. 자, 이 부분에서 점점 그죠? 참여 예술 쪽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육아에서는 예교와 악교를 통합하여 예교라는 표현에서 교가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악교라는 표현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이 가르친다는 거죠. 자, 2번 제시문에서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적 기능,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교육적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위에서 설명된 것이 결국에는 이 교육적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이것을 참여 예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쭉 읽어보면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예악 교화라고 이른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예악은 사람들이 도덕적 선을 성취하는 도덕 수양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예와 악이 그죠? 예와 악이 그죠? 악은 우리가 이제
이 악은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도덕 수양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여기서 얘는 이지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악은 감정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예술이지 예술. 자, 이지는 차이를 구별하는 거고 감정은 화합하는 것이다. 예술은 화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의는 인륜관계를 구별하여 각자의 자신의 위치를 편안히 여기고 그 직분을 담당하게 하며 어쨌든 뭐 가르치는 거고 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악은 집단의 감정을 조화롭게 하고 의사소통을 통하여 마음을 융합하게 만든다. 역시 예술이라는 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화합하여 얘는 인륜관계의 차이를 구별한다고 해서 똑같은 말이죠. 화합하기도 하고 뭐 구별하기도 하고 그죠? 이거 예와 악의 차이기도 하고 그죠? 예술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악의 상대적 역할과 조화를 말한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얘기에서는 음악은 안에서부터 나오며 얘는 밖에서부터 생긴다. 그죠? 감각적인 것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처럼 예와 악이 하나는 안에서 하나는 밖에서 상호 조절하여 이지와 감정 모두를 감정 모두 평정을 얻게 한다라는 거고, 음악이 잘 통하면 원망이 없고 예가 잘 통하면 다툼이 없으니 서로 양보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예악을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목적으로 예악을 쓴다는 거죠. 거기서 예술도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악을 통합하여 인간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예악의 효용을 의미한다. 효용적인 측면, 그죠? 효용이 없으면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변화를 극진하게 하는 것은 음악이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려 감정의 변화를 극진히 하는 것을 뜻하며, 그리고 성실함을 밝히고 허위를 제거하는 것은 예가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거짓 행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지금 예술만 우리가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 과정에서 예술과 그리고 예와 악을 지금 계속 중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반복이죠. 그죠? 앞에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악이 행해지면 뜻이 맑아지고 예를 닦으면 덕행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 교육적 기능이죠.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에서 사람이 서고 악에서 사람이 완성된다는 등의 말은 예술과 도덕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기획체. 그죠? 예술이 이 도덕적으로 그죠? 인격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자, 이와 더불어 음악이 나쁜 풍속을 좋은 방향으로 풍속을 변화시키거나 천하가 모두 태평해진다는 말은 예술이 결코 인간의 공동체적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순수 예술은 분리되는 거죠. 얘네들과 아무 상관없이 예술은 예술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원의 삶을 인격적으로 보양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예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술을 위한 예술은 존재할 수 없으며 개인적 차원이나 공동체적 차원에서 선을 추구하고 이를 지향하는 경우에만 진정한 예술이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참여 예술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제시문 3번이 아주 정확하고 그렇죠? 분명하게 참여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은 조금 애매했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분류하는 측면에서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묶어볼 수 있을 거예요. 2번과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묶여질 거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번은 순수 예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술은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적인 질과 구성의 문제이다. 이해됩니까? 전혀 이해 안 돼요. 전혀 이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도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예술의 재료가 의미 중립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우리는 예술의 재료와 이 재료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을 구분해야 된다. 아직까지 불분명하죠. 계속 읽어봅니다. 예술 작품의 창조나 감상에 대한 관심은 재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료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있다. 어렵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바로 예술 작품이 될 수는 없으며 사람들이 흥미나 감흥을 느낄 때만 비로소 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나 감흥을 느낄 때만 미적이라고 하는데, 자, 뭔가 좀 불분명하죠. 이게 순수 예술인가 참여 예술인가 불분명한데 계속 읽어볼게요. 예술의 관심이 사회의 규칙과 원리에 포함된다는 시각이나 이러한 원리를 예술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미적 창조와 감상 모두에 유해한 거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쐐기를 받고 있죠. 그죠? 사회의 규칙이나 그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은 예술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뭔 소린지 모르고는 계속 쭉 읽어왔는데 결국 여기서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그죠 부정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참여 예술에 관련된 내용이고 긍정하는 것들은 전부 다 순수 예술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위에서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어가면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럼 그렇지 이거 순수 예술 맞구나 순수 예술이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순수 예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적 대상은 인식적인 가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죠? 인식적인 거, 그죠? 그래서 감각적이거나 형식적인 성질 자체를 깨달았을 때 순수한 기쁨에서 정당성을 얻는다. 그러면 여기서 감각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을 다 빼고, 그죠? 그래서 작품 그 결과물, 그죠? 여기 결과물이라는 것도 예술 작품 그 자체, 그죠? 그 안에서, 그죠? 아까 얘기한 요리라면 요리의 맛만 우리가 중시하는 거죠. 그 요리가 어떤 뭐랄까 우리에게 몸에 좋은 요리인지 몸에 나쁜 요리인지를 떠나서 그 맛, 감각적인 거 이런 것들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 정당성을 얻는다는 거죠.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사물에서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아내고 받아들이는 것은 교양 있고 선택된 사람의 특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운문의 수려함, 그죠? 작품 그 자체의 수려함, 비유적 표현의 다양함과 풍부함,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교화 작용을 하고 교육적 기능을 하느냐 상관없이 그 자체로 그죠?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구성의 탁월함 때문에 상찬을 받는다, 뭐 칭찬을 받는다. 그런 거겠죠. 이제 예술가의 창조성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술성이라는 거지. 이것이 어떤 효용이 있느냐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효용이 있어야만 예술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예술은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상업주의는 도구적 문화를 요구하며 예술의 유용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상업주의. 그러니까 유용성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미되는 가치 자체만으로 예술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 자, 예술은 절대로 어떤 것에도 도움을 주지 않으며 역사, 사회 그리고 개인의 맥락과는 단절된 자율적인 유기체이다. 아까 우리가 제시문 1번에서 여기서 개인의 맥락과 단절된 자율적 유기체라는 말은 이것과 대응되는 문장이죠. 1번 문장에서 제시문에서 한마디로 말해 예술의 작품의 의미는 예술가의 의도일 수 없다. 예술가의 의도나 생각 같은 비언어적 맥락 이런 이 문장에 대응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맥락과는 단절된 그죠? 이미 내가 만들었으면 그 예술을 내가 만든 거든 뭐 다른 사람이 만든 건 상관없이 그 예술 작품만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될 수 있는 한에서 계속 읽어보면 계산될 수 있는 한에서 세계는 과학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지만 예술의 왕국은 계산될 수 없는 그러니까 과학과 구분하고 있죠.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계산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 자, 예술은 매 순간 자기 충만성을 향유하게 되며 경험을 생기 있게 하고 경험이 지닌 것을 상상적이고 정서적인 기쁨을 즐기게 한다. 그래서 예술이 이런 효과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어떤 효과를 준다고 해서 이게 참여적이고 그죠? 순수 예술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과 무관하게 예술은 예술이고 이런 것들이 이 좋은 예술이라는 게 이런 효과도 동반해서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삶이란 경험의 매 순간을 풍부하고 정열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삶의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삶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이게 참여 예술인 것이 아니라 예술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 이런 효과를 주는 것과 무관하게 예술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좋은 삶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술에서 느낄 수 있는 순수한 맛, 그죠? 순수한 즐거움, 순수한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좋은 삶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 이게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같이 어떤 사람이나 사회에 효과, 영향력을 준다고 해서 순수 예술과 참여 예술을 구분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런 구분에서 실패를 했을 거라고 보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지만 답안을 보면서 별거 아니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어렵게 분석을 했지만 사실상 1번 문제를 푸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나중에 2번 문제, 3번 문제를 풀 때 그때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가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2번과 3번의 답안 퀄리티가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1번 문제 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긴 한데 빠르게 우리가 형식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단어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
그리고 예술지상주의 혹은 도덕주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입장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1번과 4번은 예술지상주의 관점이라고 해서 주장을 먼저 분류하면서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의 목적은 미적 가치 구현으로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고 제시문 1번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분들 또 다르게 써도 돼요. 이 분량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쓰면 된다는 어떤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40분 동안 읽고 쓸 수 있는 답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보기로서 얘기를 해준 거고 이런 내용들 좀 더 압축적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제시문 4번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결국에는 1번과 4번을 꼭 이렇게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이런 구조로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문장이 중요하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게 하나의 입장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은 제시문 1번과 4번은 조금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해두고 있죠. 그래서 제시문 1은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밀착을 중심으로 예술지상주의를 옹호하는 한편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있고 제시문 4는 좀 다르다는 거죠. 예술 그 자체의 목적성에 초점을 두고 순수한 아름다움에서 오는 예술적 기품을 강조하는 점에서 두 제시문은 구별된다. 구별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입장인데 1번과 4번이 같은 입장이긴 하지만은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통합적으로 요약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통합적으로 요약한다. 그러니까 제시문 1번 요약하고 4번 요약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어떤 의미의 차이로 구별해내면서 요약하는 거고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균관대를 응시한 학생들에게 그죠? 집중적으로 설명된 내용이라서 여기서는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제시문 2와 3은 그죠? 도덕주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2번 요약하고 3번 요약하고 있는데 이 요약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첨삭을 받아보시면서 그때그때 그죠?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아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구나. 사실 이 내용들 외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첨삭을 받아봐야 돼요. 여기서 이 내용을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우선 형식만 여러분들 전달을 하겠습니다. 2번과 3번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에서는 이 둘의 차이점 그죠? 구별된다는 점 요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술은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고 감성적, 지적, 도덕적 성장을 예술 목적으로 강조하는 반면에 제시문 3은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강조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같이 똑같이 이제 하나의 입장으로 묶어볼 수는 있지만은 그 논하는 과정에서 논리가 조금 다르다 그 얘기를 여기서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빠지면은 1번 문제를 제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문장을 쓸 수 있느냐, 이 문장을 쓸 수 있느냐. 자, 그래서 1번 문제 굉장히 길게 왔는데 그렇습니다. 좋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 1번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가 있구나. 다음에 이런 주제 나오면은 한번 참고를 해야지 요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습해 본 걸로 충분하고요.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2번으로 빨리 넘어갈게요.